연휴 전 코스피가 5,500선에 안착하면서 우리 증시의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경제 이슈를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그 소장님은 설 연휴 때 장을 보거나 혹은 이제 차례상 차릴 때 같이 좀 참여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주로 이제 사전에 예. 미리 이제 선물 보내기 위해서 마트를 가요. 그러면 예년에 평균 늘 예. 극성수기잖아요. 예. 명절은. 그래서 이제 과일값, 육류값은 늘 비쌌어요. 근데 올해는 복병이 두 가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의외로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쌀값이요. 쌀값이 평년 대비 14%. 예. 그다음에 고등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고등어 가격이 평년 대비 50% 넘게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과일 가격은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귤 제철인데 귤값 좀 올랐고요. 사과는 여전히 비쌉니다. 딸기 제철인데도 좀 비싸요. 근데 배값은 지난해 워낙 배가 비쌌기 때문에 배값은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아마 마트에 가서 직접 과일 선물 세트 보면 야, 지난해나 비슷한데? 이런 느낌 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제주도까지 보내거든요. 예. 그런데 사전에 예약 배송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배가 눈에 안 보고 그냥 좀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사전 예약을 하는데 배가 한 박스에 6개, 7개 든 거예요. 그러면 배가 거의 뭐 이 볼링할 만큼 커요. 제기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9개나 10개들을 보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앞에는 이제 포장지 밖으로는 좀 보면 이제 윤기가 나지만 이게 저장용이잖아요. 예. 밑에 포장지 열어보면 상처가 있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꼭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여기 고등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 봤더니 지금 수온이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획량 자체가 늘어서 대형 고등어가 좀 수확량이 줄었고요. 여기다가 우리는 수출은 늘어났는데 수입이 늘었어요. 수입, 고등어 어디 거 많이 먹느냐? 노르웨이산. 노르웨이산. 예. 노르웨이가 어자운 보호를 이유로 수출 물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에다 이제 중국인들이 고등어 입맛에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어를 좀 더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는 지금 설 성수품을 최대 40%까지 오늘까지요. 할인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 많이 못 보신 분들은 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품목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이제 명절 장바구니 물가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설 성수품 할인 지원을 오늘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글쎄 뭐 이제 재래시장 가서 방문하시고 이제 환급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받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절약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접 가보시면 야 이게 지금 뭐 예년이나 지금이나 매 명절마다 정부는 역대급으로 할인한다라고 하는데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져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특히 지금 고환율 때문에 수입산이 다 비싸졌어요. 수입산은 국산보다 2배 이상 더 뛰었습니다. 예. 망고 찾으시는 분들, 파인애플 찾으시는 분들, 수입 쇠고기까지 가격이 전부 다 2자릿수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건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아쉽네요. 지금 뭐 이틀 정도 이제 연휴가 또 남았으니까 아직도 장 보신 분들 계시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청와대가 설을 맞이해서 여러 분야의 주요 성과를 꼽아서 카드 뉴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가장 맨 앞에 배치가 된 게 코스피 최고치 경신. 아무래도 이제 5,500선에 안착을 했다 보니까 전례 없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경제 성과로 꼽을 만하다라고 소장님도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해 연초에 2,400선으로 출발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 2026년 1월 22일이 5,000피를 돌파한 날이에요.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매번 이 방송을 하면서 그날은 기억될 수밖에 없는 날이고요. 예. 거기다가 5,000피 왔는데 5,500선까지 내친 김에 달렸거든요. 지난해 코스피가 75% 올랐어요. 전 세계 수익률 1위. 그다음에 올해 한 달 지금 보름 지났잖아요. 한 달 보름 지났는데 코스피가 30% 추가 오른 거예요. 예. 올해도 상승률 1위예요. 이렇게 2년째 우리나라가 상승률 1위 한 적은 없어요. 과거에도. 그때 역사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좀 맞아 떨어졌다. 유동성. 그리고 여기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굉장히 뭐 정부가 내세울 만한 역대 최고의 성과로 저는 분류하는데 뭐 하등에 뭐 기타 의견은 없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야,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증시가 파석지세로 오른 건 좋은데 내 지갑이 좀
좀 넉넉해졌느냐를 보면 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K자형 양극화예요. 돈 번 사람은 돈 벌었어. 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갖고 있거나 현대차를 갖고 있거나 이런 대형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그렇죠. 있지만 예. 그렇지 못한 중소형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지금 배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K자형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과연 이제 윗물이 이제 이 따뜻함이 아랫물로 좀 전가되면서 온기가 중소기업 내수 시장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뭐 코스닥도 보면 1000포인트 회복하면서 이제 4년 만에 1000스닥에 안착을 했는데 뭐 3000 시대까지 갈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어떤가요? 코스피가 너무 파죽지세로 올라서 코스닥은 올랐나라고 하실 텐데 코스닥도 오르긴 올랐어요. 지난해 36%, 지난해 연초에 670선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11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도 거의 한 20% 가까이 오르긴 올랐어요. 이렇게 3000스닥 낙관론이 나오는 배경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유동성. 기관 투자 자금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다가 이제 국민성장 펀드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 자금 15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체질 개선이에요. 너무 지금 동전주들이 너무 많아. 부실 기업들 빨리 퇴출시키고 시장 물갈이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코스피는 5,500선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대형주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조정받을 것 같기도 하고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 좀 덜 올랐지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뭐 바이오라든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AI, 반도체, 항공우주 이쪽 분야는 굉장히 좀 유망하거든요. 예.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 미국이 아마 테슬라가 이제 뭐 계속 항공우주 쪽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IPO를 시작하게 되면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순환매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정부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좀비 기업 퇴출을 동전주는 퇴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상장 폐지 요건 강화와 더불어서 지배구조 개선이 좀 병행이 된다면 코스닥 3000이 결코 먼 나라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코스닥에서 조금 몸집이 커지면 바로 이전 상장합니다. 알테오잔, 카카오, 네이버, 예. 셀트리온 다 빠지고 나면 코스피는 거의 지금 빈혈 상태예요. 너무 좋은 종목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거의 한 40%, 50% 이상 빠져나가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 고질적인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전략하는 이걸 어떻게 좀 패단을 좀 막아야 될 필요는 있어 예.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잠시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18만 전자를 찍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20만 전자 혹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만 닉스까지 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아마 전교 1, 2등이 증시 예. 전체, 학교 반 전체 평균을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40% 육박을 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해 초 5만 3천 원이었다가 지금 18만 원을 예. 갖고요. 또 SK하이닉스도 17만 원대에서 지금 88만 원대예요. 장중이 이미 90만 원 넘어섰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보니까 모건 스테이니의 경우에는 1년 전 기억하실 거예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하면서 죄뿌렸던 바로 예. 그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245조 원. 내년에는 매출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317조 원이에요. 이러면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를 넘어섭니다. 예. 거기에다가 노무라도 일본계 증권사인데 굉장히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다소 좀 예. 부정적 이제 평가를 많이 내놓는데 노무라는 한술 더 떠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9만 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5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왕의 귀환,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귀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보니까 현재의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만이에요. 업종만 고점을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 실적 폭발의 초입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43조 원이에요. 예. 네. 근데 올해 1분기에 30조 원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칩에 들어가는 베타 루빈에 들어가는 HBM4라는 6세대 칩을 삼성전자가 의외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해놨어요. 예. 이 시장은
거의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자 이러다 보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리면서 메모리 제왕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 이재용 회장의 차 타는 밈 있잖아요. 예. 빨리 올라타라고. 주가 이렇게 빨리 가니까 내년까지 아마 이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런 목표 주가는 실적 전망치 정말 업황 호황으로 이어진다라는 전제를 한 시나리오예요. 그럼 앞으로는 정말로 주가가 3배 올랐잖아요. 실적도 3배 뛰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일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더 오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반도체 수요 그리고 이제 HBM 이외에도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걸 납득할 만한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는가 실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업종 내에서도 이제 옥석가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는 수시로 나오는 이제 AI 거품론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잠식하고 모든 다른 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계속 AI 버블론이 지금 재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단기 급등 이후 이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좀 눈여겨 봐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더 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정 시의 분할 매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지난해 5만 원이 지금 18만 원 갔어요. 3배 오를 것이다. 과거 수익률은 잊어라. 그만큼 오르고 눈높이 기대치에 대한 눈높이는 낮추되 조금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